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사안 등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어제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역 발전에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상 동맹 비용을 거론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네. 결국 이제 방위비 더 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 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만남을 두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사실은 화려한 외교적 수사, 레토릭을 하죠. 뭐 원조를 받아서 경제 성장을 해서 이제는 한미 동맹 더 큰 기여를 해야 된다. 돈 더 내라는 소리예요. 네, 돈 더 내라는 결국은요. 소리고 네. 또 지금 또 특히나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전문가들은 이제 과거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이 했던 역할, 전 세계 소위 말하는 평화 그 유지군으로 해서 했던 역할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석유 가져올 필요 없고 네. 또 식량도 그렇고 다들 미국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제 세계 질서의 소위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접고 이제는 그런데 돈을 좀 쓰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 동맹 국가들한테도 충분히 방위비를 함께 분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A급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스틸웰이 지금 들어와서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한미 관계, 미일 관계, 네. 죄송합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이건 이제 지소미아 관계인데 지소미아 연장 지금 이제 22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지소미아 정식으로 종료되는 시점. 그렇죠. 종료되는 시점인데 그 종료시키지 말고 계속 연장을 하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미일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게 2016년에 맺어질 때도 이 협정이 맺어질 때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가 맨 지소미아를 우리가 그 파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 다 아시겠지만 13개월 전에 1년쯤 됐는데 저희가 강제 그 징용 배상 네. 판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였죠. 이걸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로 치환을 시켜서 저희한테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안보 문제로 우리가 들고 나서 지소미아를 파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우리 한국당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한미일 그 외교 관계와 또 안보 관계가 있고 우리와 대척점에 북중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순히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섣부른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때 반일 감정을 계속 조장하면서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했던 게 조국 사태를 좀 이렇게 반전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잠깐 수수방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알아서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어저께 그 스틸웰도 그렇고 다른 소위 말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핵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서울에 집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스틸웰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지금 그 네. 한국 조금 정부에 전에 이제 압박을 가한 것 강경화 같습니다. 외무장관하고 예방을 했는데 지소미아 관련해서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막에 잠깐 나갔었는데요. 어쨌든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 입장도 조금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떻게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4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틸웰 외교안보 관련한 태 차관보가 왔고요. 그리고 드하트. 네퍼 부차관보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입니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 어제 방한을 했고요. 그리고 크라크 경제차관도 20명의 대표단과 함께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강병원 의원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좀 이렇게 방위비 증액, 대폭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뭐 미국의 좀 전방위적인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 오랜 동맹국들과의 이 동맹 관계를 다 돈 문제로 치환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비판 여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루드족 같은 경우도 정말 보면은 정말 좀 트럼프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좀 질타를 했었고요. 우리 한미 동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그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 자산 전개하는 비용까지 다 이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도하는 또 다른 미국만의 이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요구 필요성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동맹이라고 하는 이 튼튼한 이 서로 간의 믿음 속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바라보고 돈 문제로 풀려고 하는 트럼프의 이런 잘못된 외교에 대해서는 저는 따끔하게 우리가 좀 질타할 건 질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근거 있고 우리의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가지고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 국민들도 뭐 방위비가 증가되더라도 저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만큼 또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을 동맹의 한 파트너로서 정말 제대로 존중하면서 이런 협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또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소미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3, 4, 5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셨고 저도 특별 수행단으로 함께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11불간의 환담 이런 소식을 저도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일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외교적인 어떤 대화 제의에 대해서 거부해왔던 일본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 환담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자리를 만들었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양국 간의 대화를 하기로 하고 고위급 협의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이 동맹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이 전략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어제의 환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뭐 잠깐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게 우리 국내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내의 문제였고 이것에 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 것은 일본이었고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보복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제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다라고 해서 우리를 제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로 우리가 대응했다라는 것은 일본과 우리를 좀 바꿔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보 문제로 대응했던 건 일본이었다는 걸 제가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보상으로 불신하는데 우리가 또 중요한 군사 정보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로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는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풀린다면은 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이 징용경우에 대한 배상 판결의 문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 안 하기로 한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이 엮여져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풀리면 같이 또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와우 장룡,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